올해 62.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별했죠.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건설업. 평생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남겼죠. 강남에 상가 건물 3채. 시가총액 약 100억 원. 월세 수입만 한 달에 4천만 원. 여보, 당신이 평생 고생한 결과야. 고마워. 남편 사진에 말했어요. 매일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박민호. 올해 35. 대기업 과장.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죠. 엄마, 나 오늘 회식이야. 그래, 조심해서 와. 응, 너무 늦으면 전화할게. 그래. 하지만 결혼은 안 했어요. 35까지. 민호야,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엄마, 아직 맞는 사람 못 만났어. 35인데 빨리 만나야지. 알아, 찾고 있어. 걱정이었어요. 늦으면 좋은 사람 다 가버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제 여자친구 서유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웨터. 어머님, 서유진입니다. 첫인상이 좋았어요. 단정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 바랐지요. 어머, 예쁘다. 앉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니? 32이에요. 직업은 간호사예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 간호사구나. 좋은 직업이네. 감사합니다. 유진은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어머님, 제가 음식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부엌으로 따라와서 도와줬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 될 사람인데요. 웃으며 말했죠. 착하네. 민호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이후 유진은 자주 집에 왔어요. 일주일에 2~3번.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 이게 뭐니? 건강식품이에요.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고마워. 어머님, 제가 어깨 안마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정말 효녀 같았어요. 안마도 잘했고, 요리도 도와주고, 청소도 했죠.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응, 조금. 제가 자주 올게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유진이 정말 좋은 애구나. 그치? 엄마 마음에 들어? 응, 너무 마음에 들어. 빨리 결혼해라. 하하, 알았어. 3개월 후 민호가 프러포즈 했대요. 엄마, 유진이한테 프러포즈 했어? 정말? 뭐래? 승낙했어. 축하한다. 고마워, 엄마. 결혼식은 언제로 할 거야? 6개월 후에.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행복했어요. 드디어 민호가 결혼하는구나. 좋은 며느리 만나서 다행이야. 유진은 더 자주 왔어요. 거의 매일.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연습도 할 겸요. 그래, 고마워. 유진이 만든 음식은 맛있었어요. 정말 솜씨가 좋았죠. 유진아, 너 요리 진짜 잘하네. 어머님이 먹어주시니까 보람 있어요. 착하다, 정말. 어느 날 유진이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건물이 몇 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3채 있어. 와, 대단하세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평생 모은 거야.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 근데 어머님,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관리회사에 맡겼어.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조금은. 결혼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착한 애야. 정말 효녀야.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한복도 맞추고 청첩장도 만들었죠. 어머님, 청첩장 디자인 이거 어때요? 예쁘다. 그죠? 민호 오빠가 고른 거예요. 우리 민호 센스 있네.
하하, 맞아요. 유진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예쁘고, 착하고, 효심도 깊고, 요리도 잘하고, 민호가 복받았어. 결혼식 한 달 전.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이 좀 작아요. 그래? 네, 투룸인데 좁더라고요. 그럼 더 큰 데로 알아봐야겠네. 근데 어머님, 혹시 저희랑 같이 사실 생각 없으세요? 나랑? 네, 어머님 혼자 사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살기 싫어한다는데 유진은 오히려 같이 살자고 하다니. 유진아, 너 시어머니랑 살기 싫지 않니?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좋아요.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고마워. 민호 오빠도 찬성했어요. 같이 살자고. 정말? 네. 어머님, 괜찮으시죠? 생각해봤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아들 부부랑 살면 덜 외로울 것 같았죠. 좋아, 같이 살자. 와, 정말요? 고마워요, 아메니다 어머님. 유진이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좋은 며느리 만났어. 정말로.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야, 유진이가 같이 살자는데 너도 괜찮니? 응, 엄마. 나도 찬성이야. 엄마 혼자 두기 싫었어. 고마워.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엄마 건물 중에 펜트하우스 있잖아. 거기로 갈까? 응, 거기 넓고 좋아. 알았어. 계획이 바뀌었어요. 신혼집 대신 제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로 200평짜리 넓고 좋았죠.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저 여기서 민호 오빠랑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님이랑 함께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유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웃으면서 집 안을 둘러보면서 어머님,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응, 마음대로 써. 고마워요. 결혼식 일주일 전 유진이 또 왔어요. 어머님, 혹시 건물 서류 같은 거 어디 보관하세요? 응?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결혼하면 제가 관리 도와드릴까 해서요. 아, 그래. 고마워. 저기 서재에 있어. 네, 알겠어요. 근데 급할 건 없으니까 결혼하고 천천히 봐도 돼. 네, 알겠어요. 어머님, 결혼식 날 정말 아름다웠어요. 유진은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렸죠. 어머님, 어때요? 예쁘다. 정말 예뻐. 고마워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제가 행복해요. 나도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해. 사랑해요, 어머님. 안아줬어요. 눈물이 났죠. 내 딸 같아. 정말 딸 같아. 식이 잘 끝났어요. 피로연도 성황이었고. 축하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어요, 정말로. 그날 밤 셋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집이야. 그래? 어머님,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고마워. 유진이 차를 끓였어요. 셋이 앉아서 마셨죠.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 모시는 거. 그래, 고마워. 어머님, 응? 저 내일부터 건물 관리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 네, 제가 잘할게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어요. 진짜 얼굴을 숨긴 가면. 제가 그걸 알게 되는 건 한 달 후였습니다. 지옥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순진하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큰 착각. 일주일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저녁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내가 할게. 미안해요. 아니야. 쉬어.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신혼이니까 피곤하겠지. 하지만 점점 자주 그랬어요. 어머님, 오늘도 피곤해요. 그래? 알았어. 감사해요. 2주째. 유진은 저녁을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유진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하구나. 네. 병원 일이 힘들어서요. 그래, 푹 쉬어. 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은 안 만드는데 민호랑은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왔거든요. 어머님,
저희 오늘 외식하고 올게요. 나는? 어머님은 집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저희 둘이 데이트하고 싶어서요. 그래, 알았어. 혼자 밥을 먹었어요. 외로웠죠.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뭐? 집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제가 병원 일 바빠서 못하겠어요. 알았어. 예전처럼 공손하지 않았어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죠. 청소를 했어요, 혼자. 유진은 방에서 TV를 봤고, 이상하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저녁, 유진과 민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희 외식하고 왔어요. 또? 네, 제가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유진아, 그럼 나는? 어머님은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요. 드시면 되죠. 그래. 매일 혼자 밥을 먹었어요. 외로웠죠.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요즘 유진이가 좀 차가운 것 같아. 엄마, 유진이 일이 바빠. 이해해줘. 그래도 매일 외식만 하고. 엄마, 신혼부부니까 좀 이해해줘. 알았지? 알았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건물 서류 좀 보여주세요. 왜? 관리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 잠깐만. 서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여기 있어. 고마워요, 어머님. 유진이 꼼꼼히 봤어요. 한참을. 어머님, 건물이 다 어머님 명의네요. 응, 남편이 내 명의로 해뒀어. 아, 그렇구나. 민호 오빠 명의는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탐욕스러웠죠. 유진아, 이 서류들 다시 넣어둘게. 아, 잠깐만요. 제가 사진 좀 찍을게요. 나중에 공부하려고요. 그래? 유진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하나하나. 왜 저렇게까지 불안했어요. 그날 밤. 유진과 민호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여보, 건물 다 시어머니 명의래. 응,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해뒀어. 그럼 당신 거는 하나도 없어? 아직은. 나중에 물려받겠지. 나중에? 언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야? 그렇겠지. 그럼 언제야? 한참 사실 건데? 유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유진아, 여보, 우리도 돈 필요해. 애도 낳아야 하고 큰 집도 사야 하는데. 알아.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명예 이전하라고 해. 미리. 그건 좀. 왜? 당신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알았어. 생각해 볼게.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유진이의 본 모습이야.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 다음 날,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왜? 제가 민호 오빠랑 집에서 데이트할 거거든요. 방해되니까요. 여기 내 집인데. 알아요. 근데 신혼부부니까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진아, 그건 좀... 어머님, 제발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점심에 집을 나왔죠. 카페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쫓겨나야 해? 내 집인데?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이 문을 열어줬죠. 어머님, 이제 오세요. 저녁은 어머님이 해주세요. 저 피곤해서요. 알았어.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만들었죠. 혼자.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식사 시간. 셋이 앉아 먹었어요. 어머님, 국이 좀 싱거운데요. 그래? 네, 다음엔 간 좀 맞춰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응? 요즘 청소 좀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기분 나빠요. 유진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여보, 당신은 왜 맨날 시어머니 편만 들어? 저는 당신 아내인데.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진이 일어났어요. 저 방 들어갈게요. 어머님, 설거지 부탁드려요. 나가버렸죠. 민호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 유진이가 요즘 예민해. 민호야? 응? 유진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엄마, 신혼 적응 기간이야.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일까?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속았어. 일주일 후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요즘 건물 월세 얼마나 들어와요? 왜? 궁금해서요. 저도 알아야죠. 며느리인데.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와, 많네요. 그 돈으로 뭐 하세요?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저축은 얼마나 하세요? 왜 그걸 물어봐? 아, 그냥요. 혹시 저희한테 좀 나눠주실 수도 있나 해서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희도 돈 필요하거든요. 어머님 혼자 다 쓰시는 거예요? 유진아, 이건 내 돈이야. 알아요. 근데 민호 오빠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나눠줘야죠.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돈 결국 민호 오빠 거 될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화가 났어요. 유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솔직한 거잖아요. 나가, 내 눈앞에서. 네? 나가라고요? 그래, 나가, 당장. 유진이 비웃었어요. 여기 제 집이기도 한데요. 어머님만의 집이 아니에요. 뭐? 민호 오빠도 여기 살잖아요. 그럼 제 집이기도 하죠.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가 퇴근했어요. 어? 무슨 일이야? 여보, 시어머니가 저보고 나가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연기였죠. 엄마 왜 그래? 민호야, 유진이가 나한테 돈 달라고. 돈? 무슨 돈? 월세 수입을 나눠달래? 그게 뭐가 잘못됐어? 뭐? 엄마, 나도 아들인데 돈 좀 받으면 안 돼? 우리도 돈 필요해. 민호야, 너까지. 엄마, 건물명에 좀 내 이름으로 넘겨줘. 나도 아들이잖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건물 하나만 내 명의로 해줘. 민호야, 너 정신없니? 왜? 나중에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미리 주면 안 돼? 유진이 웃고 있었어요. 승리한 듯이. 세뇌시켰어. 내 아들을 완전히.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까지 적이 됐어.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뭘? 건물명의 이전이요. 하나만 민호 오빠 이름으로 해주세요. 안 돼? 왜요? 그건 내 재산이야. 하지만 나중엔 민호 오빠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했어. 유진의 얼굴이 변했어요. 차갑게.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뭐? 안 주시면 어머님도 힘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우리한테 잘해주실 건지, 아니면 힘들게 사실 건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처음부터 연기였어.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날 이용하려고. 무서웠어요,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태도는 더욱 악화됐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밥은 어머님이 알아서 드세요. 저희는 따로 먹을게요. 뭐? 귀찮거든요. 어머님 식사까지 챙기는 거. 어머님 성인이시잖아요. 알아서 하실 수 있죠? 유진아, 그리고 어머님 방, 저기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왜? 그 방이 더 크잖아요. 저희가 써야죠. 신혼부부인데. 그건 내 방이야. 남편이랑 40년 쓴. 이제 남편 돌아가셨잖아요. 혼자 그렇게 큰 방 쓸 필요 없죠. 빨리 옮기세요.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유진이가 내 방을 빼앗으려고 해. 엄마, 우리 신혼부부인데 큰 방 좀 쓰면 안 돼? 엄마는 작은 방도 충분하잖아. 민호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 좀 양보해줘. 제발. 알았어. 방을 옮겼어요. 작은 방으로. 10평도 안 되는 40년 쓰던 방에서 짐을 옮기면서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봤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 날부터 식사도 따로 했어요. 유진과 민호는 안방에서,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어머님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알아서 데워 드세요. 알았어. 냉장고를 열었어요. 밑반찬만 조금. 김치, 된장. 그게 다였죠. 밥을 지어서 먹었어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내 삶이야? 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해? 일주일 후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청소하세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알았어. 그리고 봐요, 어머님, 빨래도 하시고요. 저희 빨래도 같이요. 뭐? 왜요? 어차피 하시는 거 저희 것도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유진아, 그건 싫으세요. 그럼 월세 좀 주세요. 어머님이 여기 사시니까 월세 내셔야죠. 이게 내 집인데? 민호 오빠 집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님만의 집이 아니에요. 월세 내시든지 아니면 집안일 하시든지 선택하세요. 할 말이 없었어요. 청소를 했어요. 빨래도 했죠. 유진과 민호 것까지. 팔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고. 62인데 이렇게 일해야 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죠.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내가 이렇게 늙었어? 어느 날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답답해요. 뭐가? 어머님이 집에 계속 계시니까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래서?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뭐?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 분들도 만나시고 좋잖아요. 나 아프지도 않은데 왜 요양원을 가? 아프지 않아도 가실 수 있어요. 실버타운 같은데요. 싫어. 왜요? 여기 내 집이야. 왜 내가 나가야 해? 어머님, 저희도 독립하고 싶어요. 신혼부부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잖아요. 처음엔 같이 살자고 한 게 누군데. 그때는 몰랐죠. 어머님이 이렇게 불편하실 줄. 유진아, 생각해보세요. 요양원. 민호에게 달려갔어요. 민호야, 유진이가 나보고 요양원 가래. 엄마, 너까지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유진이 말도 일리 있어.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사람들이랑 지내시는 게. 민호야, 미안해 엄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나 안 가. 절대 안 가. 엄마,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해. 소리쳤어요. 유진이 나왔어요.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 민폐예요. 유진아, 너 정말, 저 어떡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거짓말하지 마. 넌 날 쫓아내려는 거잖아. 증거 있어요? 어머님이 피해망상 있으신 것 같네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웃고 있었어요. 비웃으면서. 악마야? 진짜 악마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하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싸워야 해.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으로. 벤치에 앉았죠. 한참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여성이 물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죠. 네. 안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많이 힘드세요? 눈물이 났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절 괴롭혀요. 네?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처음부터. 결혼 전 착했던 것, 결혼 후 변한 것, 돈을 노린다는 것, 방을 빼앗긴 것, 요양원에 가라는 것, 모든 것을 여성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네요. 네. 할머니, 혹시 변호사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만나보세요. 지금 상황은 재산을 노린 학대예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하지만 제 아들까지 며느리 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증거를 모으세요. 증거요? 네, 며느리가 하는 말, 행동, 다 녹음하고 기록하세요. CCTV도 몰래 설치하시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여성이 명함을 꺼냈어요. 저 변호사예요. 여기 제 사무실 주소예요. 찾아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런 사건 많이 다뤄봤어요. 할머니처럼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네? 지금부터 연기하세요. 연기요? 네, 치매 있는 것처럼요. 치매요? 네. 며느리는 어머니를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럼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면 안 되거든요. 치매가 있어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약물을 쓰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그럴 수가. 그럼 할머니가 먼저 치매인 척 하세요. 연기로요. 그럼 며느리가 방심할 거예요. 그 틈에 증거를 모으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이정민 변호사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이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 산책이요? 혼자? 위험하잖아요.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조심하세요. 깜빡깜빡? 내가 언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치매 연기. 시작하자. 유진아, 너 누구니? 네, 어머님? 네어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어머님, 저 유진이에요. 민호 오빠 아내. 민호? 민호가 누구야? 유진의 얼굴이 변했어요. 놀란 표정.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민호 오빠,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아, 맞다. 민호.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괜찮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안에서 작게 웃었어요. 시작이야. 연기의 시작. 속아라, 유진아. 네가 나를 이용하려 했듯이 나도 너를 이용할 거야.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이정민 변호사는 친절했어요. 일단 몰래 녹음기를 사세요. 작은 걸로요. 항상 몸에 지니시고요. 네. 그리고 CCTV를 설치하세요. 몰래. 할머니 방에요. 어떻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매 연기 꾸준히 하세요. 며느리가 확신하게요. 네. 그럼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걸 증거로 남기는 거죠? 정확해요. 그리고 할머니, 은행 가서 지금 통장 비밀번호 바꾸세요. 며느리가 모르게요. 재산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이길 수 있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심이 섰죠. 유진아, 넌 날 이용하려 했어. 하지만 난 당하지 않아. 싸울 거야. 끝까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어머님, 밥 드세요. 여기가 어디지? 네, 어머님 집이에요. 집? 내 집? 네, 어머님 집이요. 아, 그렇구나. 유진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보, 시어머님이 이상해요. 엄마? 응? 엄마, 괜찮아? 뭐가?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 내가? 언제? 방금요. 그랬나?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연기였죠. 유진이 속삭였어요.
여보, 시어머님 치매 아닐까? 설마?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 병원 데려가 봐야겠어. 그래, 유진아. 그렇게 생각해. 쏘가라. 오후,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 가요. 병원? 왜? 건강검진 받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싫어. 어머님, 가셔야 해요.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난 멀쩡해. 아니에요. 이상해요. 빨리 가요. 억지로 끌고 갔어요. 병원, 신경과.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시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세요. 치매 검사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어머님, 몇 가지 질문할게요. 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5일요. 맞아요. 대통령이 누구죠? 정확히 대답했어요. 모든 질문에, 검사 결과는 정상이네요. 치매 증상은 없어 보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요? 집에서는 분명히 이상하셨는데.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요. 그렇군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유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구나. 치매 판정 받길 바랐겠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상해. 병원에서는 정상이래. 그럼 엄마 멀쩡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집에서는 분명히 이상했어. 연기하는 것 같아. 연기? 엄마가 왜? 모르지. 근데 뭔가 이상해. 들키면 안 돼? 더 조심해야겠어. 일주일 후, 변호사가 소개해준 사람이 왔어요. CCTV 설치 전문가. 할머니, 제가 오늘 설치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며느리 모르게 해야 하니까 작은 걸로 해드릴게요. 시계에 숨겨서요. 시계요? 네, 탁상 시계처럼 보이지만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좋네요. 제 방에 설치했어요. 탁상 시계. 겉으로는 평범했죠. 할머니, 이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앱 깔아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가르쳐 드릴게요.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이제 준비됐어요. 녹음기도 샀죠. 작은 걸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증거를 모으자. 하나하나. 그날 저녁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건물 서류 좀 다시 보여주세요. 왜?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요. 아까 봤잖아. 다시 보고 싶어요. 싫어. 왜요? 그냥.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도와드리겠다는데. 필요 없어. 어머님, 소리를 질렀어요. 녹음기가 주머니에 있었죠. 켜져 있는 상태로. 어머님, 빨리 주세요. 안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싫다니까. 할머니가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나이 드시니까 더 고집만 세지네요. 정말 답답해요. 유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요즘 정말 이상하시고 말도 안 통하시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뭐? 어머님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힘들어요. 맨날 집에 계시니까 우리 프라이버시도 없고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내가 나가? 네, 나가세요.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유진아. 뭐요? 넌 처음부터 날 속인 거지? 뭐라고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지? 내 재산 때문에? 유진이 비웃었어요. 이제 아셨어요? 늦었네요. 뭐? 맞아요. 저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민우 오빠, 솔직히 별로예요. 그냥 부자 아들이니까 결혼한 거죠.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증거였죠. 확실한. 그리고 스페타의 어머님 재산 전부 우리 거 될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어떻게? 방법은 많죠. 어머님 치매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하면 되고 어차피 나이 많으시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어머님 말을? 유진아, 넌 정말, 네, 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건데요? 이미 결혼했고,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웃고 있었어요, 악마처럼. 그리고 어머님, 조심하세요. 계속 저한테 반항하시면 다칠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거니?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저 간호사잖아요. 약 다루는 거 잘해요. 몰래 뭘 타도 아무도 모르죠.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 건물명에 이전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확인했죠. 다 녹음됐어요. 유진의 협박, 고백, 모든 게. 이거면 돼. 이거면 증거 충분해. 밤에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완벽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협박, 공갈, 사기 미수 다 성립돼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더 모으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위험해요. 약 운운하는 걸 보니 정말로 뭘 할 수도 있어요. 네. 음식 조심하시고 물도 직접 드시고 며느리가 준 건 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조금만 더, 증거 조금만 더 모으면. 유진아, 넌 끝이야. 다음 날,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컵을 내밀었어요. 뭐야? 비타민 물이에요. 어머님 건강 챙기시라고요. 괜찮아. 드세요. 좋은 거예요. 싫다니까. 어머님, 강제로 입에 들이밀었어요. 억지로 마셨죠. 쓴맛이 났어요. 약? 정말 약을 탔어? 토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방으로 가서 손가락을 입에 넣었죠. 개원했어요, 전부. 미친년. 정말로 약을 탄 거야. 스티비를 확인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유진이 컵에 뭔가를 넣는 게 보였어요. 작은 알약, 증거였죠. 확실한.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냈어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이건 심각해요. 이거 약물 투여예요.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지금 당장 고소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정타를 날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기다렸어요. 유진이 더 큰 실수를 하기를.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유진의 태도는 더욱 악해졌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밖에 나가지 마세요. 왜? 어머님 치매 있으시잖아요. 길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난 치매 없어.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몰라요. 집에서는 이상하시니까. 안전을 위해서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건 감금이야. 감금이 아니라 보호예요.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말도 안 됐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매일 유진이 주는 음식 먹는 척하고 버렸어요. 화장실에. 그래서 배가 고팠죠. 몰래 편의점에 가서 빵을 사 먹었어요. 유진 몰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집에서. 어느 날 밤 유진과 민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 너머로. 여보, 시어머니 너무 골칫거리야.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당신은 맨날 시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빨리 해. 건물명예 이전. 어떻게? 방법 찾았어. 뭐? 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법원에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치매 아니잖아.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어. 그건 다른 병원 가면 돼. 내가 아는 의사 있어. 돈 주면 진단서 써줘. 유진아, 그건 불법이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냥 하면 돼. 하지만 당신 건물 갖고 싶지 않아? 100억짜리 재산이야. 그냥 포기할 거야? 아니, 그럼 해. 내 말대로만 해. 알았어. 소름이 돋았어요.
녹음기를 켜뒀었죠. 다 녹음됐어요. 사기야. 완전히 사기. 진단서 위조까지. 다음 날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 가요. 또? 네, 다른 병원이에요. 정밀검사 받으세요. 싫어. 어머님, 가셔야 해요. 안 가면 뭐? 강제로라도 모실 거예요. 결국 따라갔어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 낯선 곳. 안녕하세요. 최 원장입니다. 40대 남자 의사. 눈빛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몇 가지 검사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간단한 질문들. 정확히 대답했죠.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가끔 깜빡깜빡 하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님. 자주 그러세요.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집에서 맨날 물건 어디 뒀는지 몰라 하시고 밥 먹었는지도 잊어버리시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그럼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겠네요. 뭐요? 어머님,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번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 병원은 정밀 검사를 안 한 거죠. 우리 병원은 더 자세히 봅니다. 말이 안 됐어요. 검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진단서 써드릴게요. 치매 초기. 이걸로 법적 후견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후견인이요? 유진이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천만에요. 유진이 봉투를 건넸어요. 두툼한. 돈을 준 거야. 진짜 매수한 거야.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이제 됐어요. 이 진단서로 우리가 어머님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유진아, 이건 불법이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쁜 년.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쁜 년이야. 사기꾼.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지금 치매 환자시잖아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치매라고요. 뭐라고요?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병원에서 녹음한 것. 유진이 돈 건네는 소리까지. 이건 심각해요. 진단서 위조, 뇌물공여, 사기, 다 범죄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이 진단서로 뭘 하는지 봐야 돼요. 후견인 신청하면 그것까지 다 증거가 되니까요. 알겠어요. 며칠 후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서류 좀 쓰세요. 무슨 서류? 후견인 동의서요. 어머님 치매 7비 있으시니까 제가 재산 관리할게요. 싫어. 어머님, 선택권 없어요. 이미 진단서 나왔어요.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너? 빨리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할 거예요. 절대 안 해.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유진이 나갔어요. 1시간 후 남자 2명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왔습니다. 뭐? 모시러 왔어요. 무슨 소리야? 보호자분이 연락하셨어요. 어머님 치매 있으시니까 요양병원에서 돌봐드린다고요. 난 안 가. 어머님,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로 끌려갔어요. 유진이 웃고 있었죠. 어머님,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는 여기서 잘 살게요. 유진아, 이년아. 말씀 조심하세요. 치매 환자분. 차에 실렸어요. 요양병원으로 갔죠. 작은 방, 침대 하나.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난 멀쩡해. 치매 없어. 네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이 잠겼어요. 밖에서. 감금이야. 완전히 감금이야.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뺏기지 않았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양병원에 갇혔어요. 뭐라고요? 유진이가 강제로 보냈어요. 위치가 어디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경찰이랑 같이요. 정말요? 네,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곧 구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불안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네, 문이 열렸어요. 경찰과 변호사가 들어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나가시죠. 여긴 불법 감금이에요. 밖으로 나왔어요. 요양병원 원장이 당황해했죠. 이게 무슨, 이 환자 보호자가 누구죠? 서유진 씨요. 연락처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불법 감금 방조죄로요. 네, 경찰서로 갔어요. 진술했죠. 모든 것을. 유진이 한 일, 가짜 진단서, 돈 준 것, 강제로 보낸 것 다. 할머니, 이거 심각한 범죄예요. 며느리 고소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변호사와 함께, 경찰도 함께. 현관문을 열었죠. 유진이 놀라며 나왔어요. 어머님, 왜 여기? 서유진 씨? 네, 체포합니다. 불법 감금, 사기, 진단서 위조, 뇌물공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체포? 수갑이 채워졌어요. 유진의 손목에. 안 돼. 이거 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 다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끌려갔어요. 유진이.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유진이는? 체포됐어. 뭐? 내 아내 범죄자야. 날 가둔 거, 사기친 거 다 증거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서 가봐. 내 아내 거기 있어. 민호가 황급히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안전하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재판 준비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소파에 앉았어요. 긴 한숨을 쉬었죠. 끝났어? 정말 끝났어.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엄마? 뭐? 유진이 좀 풀어줘, 제발. 안 돼. 엄마, 유진이는 내 아내야. 내 아내는 범죄자야. 날 죽이려고까지 했어. 뭐? 약도 탔어. 음식에. 다 증거 있어. 녹음, 영상 다. 말도 안 돼.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엄마, 제발. 민호야. 응? 넌 선택해야 해. 엄마를 선택할 건지, 범죄자 아내를 선택할 건지. 엄마, 내일까지 생각해. 그리고 대답해.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해야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유진은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 감옥에.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집으로 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엄마, 앉아. 유진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응. 믿을 수가 없어. 증거 다 있어. 보여줄까? 녹음기를 꺼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맞아요. 저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민호 오빠, 솔직히 별로예요. 어머님 재산 전부 우리 거 될 거예요. 저 간호사잖아요. 약 다루는 거 잘해요. 몰래 뭘 타도 아무도 모르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야? 응. 영상도 보여줬어요. 유진이 제 컵에 약을 타는 장면. 안 돼. 민호가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유진이가? 민호야? 응? 내언 속은 거야. 처음부터. 유진은 돈만 노렸어. 그럼 나는? 우리 사랑은? 거짓말이었겠지. 눈물이 흘렀어요. 민호 눈에서. 엄마, 미안해. 뭐가? 내가 엄마 편을 안 들어줬어. 유진이 말만 믿었어. 정말 미안해. 민호야? 엄마, 용서해줘. 내가 멍청했어. 안아줬어요, 제 아들을. 괜찮아? 넌 속은 거야? 네 잘못 아니야. 엄마, 이제 정신 차렸으면 됐어. 응, 고마워. 민호야? 응? 이혼해. 네? 유진이랑 이혼해. 빨리. 알았어. 할게. 그리고 재판에서 증언해줘. 유진이가 한 짓들. 응, 할게. 변호사가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유진 씨 조사하다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전과요? 네, 5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았어요. 뭐? 결혼 사기예요. 다른 남자한테 돈 뜯어내고 도망갔대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민호도? 네, 똑같은 수법이에요. 착한 척 하다가 결혼 후 본색 드러내고 재산 노리는 거. 세상에. 그리고 더 있어요. 뭐가요? 유진 씨 친정 가족도 공범이에요. 공범? 네, 유진 씨 오빠가 사채업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도박 빚이 10억이래요. 10억? 네, 그래서 할머니 재산을 노린 거예요. 가족 빚 갚으려고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변호사님, 그럼 친정가족도 고소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기 공모죄로 다 고소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유진 오빠와 아버지도 체포됐어요. 뉴스에 나왔죠. 일가족 결혼 사기단 검거, 피해액 100억 추정. 간호사 A씨, 부유한 남성 노려 결혼 후 재산 편취 시도. 시어머니 학대 및 불법 감금까지. 충격,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선자씨? 나 옛날에 같이 살던 정숙이야. 정숙이? 누구? 20년 전에 같은 아파트 살았잖아. 기억 안 나? 아, 맞다. 정숙이. 뉴스 봤어. 내 며느리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응. 세상에, 나도 속을 뻔했어. 뭐? 3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었어. 똑같이 착한 척 하면서. 근데 내가 이상해서 뒤를 캤더니 전과자더라고. 그래서 쫓아냈지. 정말? 응. 그때 네 아들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 선자야, 힘내. 네가 이겨야 해.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유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을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까?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다른 피해자도 찾아주세요. 다른 피해자요? 유진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속였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일주일 후 3명이 더 나타났어요. 유진에게 속은 남자들. 저도 5년 전에 유진한테 2천만 원 빼앗겼어요. 저는 3천만 원이요. 저는 약혼까지 했다가 도망갔어요. 모두 피해자였죠. 다 같이 고소합시다. 좋습니다. 집단 고소. 유진의 죄목이 늘어났어요. 사기 공갈, 협박, 불법 감금, 약물 투여, 진단서 위조, 노인 학대, 결혼 사기.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갔죠.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피고인 서유진, 일어서십시오. 유진이 일어났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검사 측 기소 내용 말씀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2023년 3월 피해자 박민호 씨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김선자 씨의 재산 100억 원을 노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효녀인 척 연기했으나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에서 쫓아내고 음식에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또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후견인을 신청하려 했고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불법 감금했습니다.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저는 유진이 입을 열었어요. 인정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서 가족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증인 출석하십시오.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 김선자 씨,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증언했어요. 하나하나. 유진이 한 모든 것을. 컵에 약을 탔습니다. 제가 먹지 않으려 하자 강제로 입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영상을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재생됐죠. 유진이 약을 타는 장면. 피고인, 이것이 사실입니까?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떤 약이었습니까? 수면제요. 왜 그랬습니까? 시어머니를 잠들게 해서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네. 다음은 민호 차례였어요. 증인 박민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이혼 진행 중이고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까? 네. 민호가 말했어요. 유진이 저한테 말했어요.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 어머니 재산만 노렸다고.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 있습니다. 재생됐어요. 유진의 목소리. 민호 오빠, 솔직히 별로예요. 그냥 부자 아들이니까 결혼한 거죠. 법정이 술렁이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했어요. 5년 전에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착한 척 하다가 돈만 뜯어가고 도망갔어요. 저도요. 약혼까지 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피고인 들으셨습니까? 네.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재판이 끝났어요. 일주일 후 선고. 피고인 서유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아버지 서진수에게 징역 5년. 오빠 서민준에게 징역 6년.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합니다. 쾅! 망치 소리. 유진이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하지만 끌려갔죠. 교도소로. 법정을 나왔어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야. 끝났어. 이제 끝났어. 안아줬어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지킬게.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어요. 펜트하우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유진의 흔적을 모두 지웠죠. 이제 내 집이야. 완전히.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여보. 남편 사진을 봤어요. 당신 봤지? 내가 이겼어. 나쁜 며느리한테. 당신이 힘줬지? 웃었어요. 행복하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민호는 이혼을 마쳤죠. 엄마, 이혼 확정됐어. 그래? 힘들었지?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다행이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아니야. 넌 속은 거야. 고마워, 엄마. 민호는 다시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이제 독립할게. 뭐? 엄마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나는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나갈게. 민호야, 괜찮아.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 아니야. 엄마도 자유롭게 사셔야지. 나 때문에 불편하시면 안 돼. 고마워. 대신 자주 올게. 주말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민호는 한 달 후 이사 갔어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으로. 엄마 잘 지내?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응, 걱정 마.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느 날 유진의 재판 소식이 뉴스에 또 나왔어요. 결혼 사기범 서유진, 항소 기각, 징역 7년 확정, 피해자들 정에 실현됐다 환영.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유진 씨 재산 압류됐어요. 그리고 친정집도요. 친정집도요? 네. 사기 범죄 수익이니까 전부 몰수예요. 그 돈이 피해자들한테 배상될 거예요. 저도 받나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가장 큰 피해자시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요양병원 원장도 처벌받았어요. 정말요? 네. 불법 감금 방조죄로 벌금 3천만 원이요. 그리고 의사 면허 정지 1년이요. 잘 됐네요. 가짜 진단서 써준 의사도요. 면허 취소됐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정말 잘 싸우셨어요. 증거를 철저히 모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셨기 때문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기분이 좋았죠. 정의가 실현됐어. 나쁜 사람들이 다 처벌받았어. 일주일 후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이 찾아왔어요. 50대 남자.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재판 때 증언했던 이준호입니다. 아, 네, 기억해요.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저한테요? 네, 할머니가 용기 내서 고소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도 못 잡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돈을 돌려받았어요. 2천만 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준호 씨가 돌아갔어요. 뭉클했어요.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도 도운 거야.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제 여자친구 이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30대 초반, 단정한 인상. 앉아. 감사합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 직업이 뭐예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네. 민호랑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3개월 전에요. 그래요? 솔직히 경계가 됐어요. 유진 때문에. 또 저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힘든 일 겪으셨다고요.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용기 내서 싸우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귀는 거 아니고요. 민호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제 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빛에서. 수진 씨, 네? 천천히 지켜볼게요. 급하게 믿지는 못하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해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식사를 함께 했어요. 수지는 자연스러웠어요. 요리를 돕겠다고도 하지 않았고. 효녀인 척도 하지 않았죠.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정상이지? 유진이 이상했던 거야. 식사 후.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요? 수진이 설거지를 했어요. 민호가 옆에서 도왔죠. 둘이 웃으면서. 저게 정상이야. 부부가 저렇게 사는 거지. 마음이 놓였어요. 조금. 엄마, 우리 먼저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수진아, 인사해.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또 봐요. 네, 둘이 나갔어요. 혼자 남았죠.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번엔 진짜로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수지는 자주 왔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죠. 자연스러웠으니까. 어머님, 이거 드세요. 과일이에요.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잘 먹을게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정말? 응, 괜찮아? 민호야? 응?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해. 정말로. 알아, 6개월 동안 사귀면서 확인했어. 수진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 엄마도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응, 수진 씨 좋은 사람 같아. 고마워,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혼전 계약서 써. 혼전 계약서. 응, 재산 분리. 내 재산은 내 거고 민호 재산은 민호 거. 명확하게 해둬. 알았어. 그리고 건물 명의는 절대 옮기지 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당연하지. 그럴 생각 없어. 좋아. 그럼 결혼해도 돼. 수진에게도 말했어요. 수진 씨 혼전 계약서 쓰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죠. 저 민호 오빠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돈은 상관없어요.
그 말 믿을게요. 네, 믿어주세요. 6개월 후 결혼식이 있었어요. 조용하게, 가족들만.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해요. 민호 오빠 잘 챙길게요. 그리고 어머님도요. 고마워요. 수지는 유진과 달랐어요. 저와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죠. 어머님, 저희는 따로 살게요. 그래요? 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는 주말에 자주 올게요. 고마워요. 이게 정상이지. 며느리가 이래야지. 일요일마다 민호와 수진이 왔어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어머님, 이거 드세요. 뭐야? 떡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고마워. 맛있어요? 응, 맛있어. 수지는 진짜 좋은 며느리였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진은 뭐였을까? 악마였지. 수지는 천사야.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유진, 열어봤어요.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어머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어서 편지 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비 때문에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요. 제 사정을. 아버지 도박 빚이 10억이었어요. 저희 집은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했어요. 부자랑 결혼해서 돈을 구하자고.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민호 오빠한테도 미안해요. 사랑한 적 없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님,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냥 정말 미안했어요. 유진 올린 편지를 내려놨어요.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죠. 빚 때문에 인생을 망쳤구나. 가족 때문에.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변명은 안 돼. 잘못은 잘못이니까 편지를 찢었어요. 버렸죠. 끝났어. 완전히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여보, 남편 사진을 봤어요. 내가 이겼어. 악마 같은 며느리한테. 그리고 이제 민호는 좋은 사람 만났어. 수진이. 이제 걱정 없어. 웃었어요. 행복하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엄마? 응. 수진이 임신했어. 정말? 응. 8주래. 가슴이 벅찼어요. 축하한다. 고마워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야. 그래, 고마워. 다음 주에 같이 병원 갈래? 그래,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 기쁘지? 나도 기뻐. 정말 기뻐. 밖으로 나갔어요. 산책을 공원으로. 햇살이 따뜻했죠. 바람도 상쾌했고 벤치에 앉았어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이게 평화야. 이게 행복이야. 유진 같은 사람 없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내가 원하던 삶. 웃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여보 고마워. 곁에서 지켜줘서 앞으로도 지켜봐줘. 우리 손주 태어나는 거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배가 많이 불렀어요. 어머님, 태동 느껴보실래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수진의 배에 손을 댔어요. 발길질이 느껴졌죠. 움직인다. 신기하죠?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손주야. 곧 만날 수 있어. 민호가 옆에서 웃었어요. 엄마, 아들이래요? 정말? 네, 건강한 남자아기래요. 다행이다.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야. 어때? 좋아, 정말 좋아.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3개월 후 출산 예정일 새벽 3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 진통 시작했어. 정말?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알았어, 나도 갈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빨리 가주세요. 네, 할머니. 병원 도착. 분만실 앞. 민호가 서성이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 수진이는? 안에 있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 2시간을 기다렸어요. 불안하게. 우왕. 아기 울음소리. 나왔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정말요? 네, 3점 복힐기예요. 수진이는? 산모도 건강하세요. 다행이다. 눈물이 났어요. 잠시 후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죠. 어머님, 수진아, 고생했어. 괜찮아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볼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 예쁘다. 닮았죠? 민호 오빠랑. 민호 닮았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손주야. 정말 예쁘지? 고마워, 여보. 곁에서 지켜줘서. 민호가 옆에 왔어요. 엄마 이름 지어주실래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그럼 생각했어요. 한참을. 준서. 준서? 중얼할 준 책서. 박준서. 어때? 좋아요, 엄마. 준서야, 잘 부탁해. 민호가 아기를 안았어요. 우리 준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퇴원. 수진과 아기가 집으로 왔어요. 민호네 집으로. 저도 자주 갔죠. 도와주러.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산후조리 잘해야지.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함께 준서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재우고, 으앙. 준서야, 왜 울어? 배고픈가 봐요. 그래? 우유 줄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 너 쉬어. 고마워요, 어머님. 행복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1달이 지났어요. 준서가 웃기 시작했죠. 까르르. 어머, 우리 준서 웃네?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유진 씨 배상금 나왔어요.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입금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유진 씨 형기 단축 신청했대요. 형기 단축? 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서 1년 감형 신청했대요. 그렇군요. 할머니 의견 물어보는데요. 동의하시겠어요? 생각했어요. 한참을. 동의할게요. 정말요? 네, 이미 충분히 벌 받았어요. 이제 됐어요.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용서는 아니야. 그냥 이제 끝내고 싶어. 완전히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유진이 형기 감형된대.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동의하신 거면 난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 엄마 이제 잊자. 유진이는. 응, 잊자. 3개월 후 준서가 100일이 됐어요. 100일상을 차렸죠. 민호네 집에서.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친척들이 왔어요. 지인들도. 선자야, 손주 정말 예쁘다. 그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좋은 며느리 만나서 다행이야. 응,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산후조리 잘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제 친정 엄마처럼 대해주셔서요. 수진아? 네? 고마워. 민호한테 잘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요. 안아줬어요. 수진아,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고마워요, 어머님.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상이야. 며느리랑 이렇게 지내는 거야. 유진은 악마였어.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조용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행복했으니까 핸드폰을 봤어요. 사진들, 준서 사진, 민우와 수진 사진. 여보, 봐. 우리 손주,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고마워, 여보. 나한테 이런 행복을 줘서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봤죠. 별이 반짝였어요. 유진아, 넌 뭐였을까? 시험이었을까? 내가 이겨야 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복한 걸까? 웃었어요. 그래? 난 이겼어. 그리고 행복해. 잠이 들었어요. 평화롭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준서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 호텔에서, 성대하게.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축하해주러. 선자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며느리도 좋고, 손주도 건강하고, 복 받으셨어요. 고마워. 준서가 떡을 잡았어요. 우리 준서 뭐 잡을까? 실이요. 실. 장수하라는 뜻이네. 축하해요. 박수 소리.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민호네 집으로 갔어요. 넷이서. 민호, 수진, 준서, 저. 엄마, 오늘 고마웠어. 뭐가 고마워? 돌잔치 비용 대주셔서요. 손주 돌인데 당연하지. 엄마 덕분에 성대하게 할 수 있었어. 잘됐다. 준서를 안았어요. 준서야. 할미. 어머, 할머니라고 했어. 할미. 그래, 할머니야. 우리 준서.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천사처럼. 준서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나쁜 사람들한테서. 행복하게만 살아. 알았지? 응, 뽀뽀했어요. 사랑해, 준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0시. 조용한 집. 하지만 따뜻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죠. 여보, 오늘 준서 돌잔치였어. 정말 행복했어. 민호도 행복해 보이고, 수진이도 좋은 며느리고, 준서는 천사야. 여보, 고마워. 나 지켜줘서, 유진한테서,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사랑해. 평생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난 괜찮아. 혼자서도. 준서도 있고, 민호도 있고, 수진이도 있고, 난 외롭지 않아. 행복해.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죠. 여보, 달 봐. 예쁘지? 우리 같이 보자. 저 달. 미소 지었어요. 행복하게. 다음 날 아침,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답장했어요. 나도 사랑해. 고마워. 수진에게서도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드실래요? 그럴게. 고마워.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오후에 갈게.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문을 열었죠. 상쾌한 바람, 따뜻한 햇살. 좋은 아침이야. 커피를 내렸어요. 천천히. 마셨죠. 평화로웠어요. 이게 행복이야.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악마 같은 며느리는 사라지고 천사 같은 며느리가 왔어. 손주도 생기고 민호도 행복해하고 완벽해.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어요. 결혼 사기범 서유진, 복역중 모범수로 선정, 피해자 배상 마치고 반성 중, 화면에 교도소가 나왔어요. 유진이 보였죠. 수감복을 입고 청소하는 모습. 저게 유진이야? 저렇게 됐구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자업자득이야. 당연한 결과야. TV를 껐어요. 이제 끝이야. 완전히. 오후. 민호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할미, 준서가 달려왔어요. 우리 준서 안아줬어요. 할미 좋아. 할머니도 준서 좋아. 까르르. 민호와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왔어. 저녁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고마워. 함께 식사했어요. 넷이서. 맛있어요, 어머님? 응, 정말 맛있어. 다행이에요. 수진아. 네? 네오 요리 정말 잘하네. 감사해요. 민호 복 받았어. 제가 복 받았죠.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요. 하하, 그래? 네, 진심이에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식사 후 준서와 놀았어요. 블록 쌓기. 할미 봐. 높이 쌓았네? 응, 대단한데? 헤헤. 그때 블록이 무너졌어요. 아,
괜찮아. 다시 쌓으면 돼. 응. 준서가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랬지. 무너졌어. 유진 때문에. 하지만 다시 쌓았어. 더 튼튼하게. 밤 9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응, 너희도 잘 자. 네, 사랑해요, 어머님. 나도 사랑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 예쁘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조용한 집. 하지만 따뜻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여보,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 준서 보고. 민호네 가족이랑 밥 먹고. 정말 행복했어. 여보, 고마워. 곁에서 지켜줘서. 앞으로도 지켜봐줘. 우리 손주 크는 거, 민호 행복한 거, 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게 끝이야. 유진과의 싸움. 완전히 끝났어. 그리고 난 이겼어.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평화롭게.